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나동아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릴 수업은 이제 예비고일 미적분원 정규반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수업 준비하게 되는지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건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랑 이제 수학과 동시에 나왔고요. 지금 저는 주로 전사고 그리고 휘문고 내신 주로 맡았었고 지금 SNT에서는 휘문고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같은 경우는 주로 브로셔에 많이 써 있으니까 디테일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요거 스페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순명여고와 은광여고 시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경기여고랑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 두 학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요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꼼꼼함이에요. 가장 꼼꼼해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오답 유발 문항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틀려가지고 애들이 맨날 울거든요. 그런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도록 꼼꼼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명여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15문항과 단답형 8문항 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학교 프린트가 주로 모고 기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요. 그 프린트 없는 모고 기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웬만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거의 익혀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은광여고도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부교재가 올림푸스 유형편으로 좀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오긴 하지만 주로 1등급 변별이잖아요. 1등급 변별 문항은 주로 모고 30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선여고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진선여고가 수학이 좀 많이 어렵고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 그래도 순명여고는 그래도 사위권들이 돈독해가지고 1컷은 주로 90점대 후반 좀 중반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맞출 연습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예시 하나 가져왔는데요. 좀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가져왔어요. 자, 3주 전에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거든요. 그 중에 문항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일단 순명여고 19번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제가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은 일단 원방입니다. 원이 나오고 y축과 만나는 점에서 그 P점이 3개 있는데 그 P1, P2, P3라고 넓이를 이제 적어다 하니까 이제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왜 가져왔냐면은 자, 이 문제랑 그 뒤에 건 비교해 보실래요? 자, 이 문제랑 어떻습니까? 그냥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이거 바탕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다시 이거 바탕으로 네, 이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은 그러면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학습지에 있을 법한 하잖아요. 없어요. 학습지에 없고 그냥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지에 없는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꼭 풀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 미리 풀어본 친구랑 안 풀어본 친구들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다 섭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광여고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이게 17번이 은광여고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이게 1등급 변별 문항 딱 한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너무 익숙했거든요. 왜 익숙하냐면은 자, 이런 방정식과 또 이런 집합이 나오는 문제가 자, 이것도 비교해 볼까요? 뒤에 거랑 좀 어떻습니까? 이게 요점 30번으로 좀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 앞에 띄어져 있는 이런 두 개 있죠.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바꿨어요? 그냥 가나 조건을 통틀어서 이렇게 바꿔버렸고 결국 숫자만 바꾼 거예요. 숫자만 바꿔서 냈습니다. 그게 킬러예요. 그게 1등급 변별 문항.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쉽다 생각해요. 왜 쉽냐? 제가 주로 가르치는 좀 스킬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이제 쉽게 푸는 방법 중 하나 거리곱이 있는데 거리곱을 쓰면 이거 케이스 분류 별로 안 하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거의 저는 1분도 안 돼서 풀게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쉬운 문항들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다?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완벽히 정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풀 수 있다 해서 그치면 안 돼요. 풀 수 있는 거를 넘어서 다양한 풀이법, 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법들을 다 습득하고 체화해야지만이 별력 문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만이 1등급이 가능해요. 만점까지. 그럼 이제 이 정도 설명드렸고 이렇게 만점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기 말고사 끝나고 저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저는 미적분 1을 강의할 겁니다. 미적분 1을 강의를 해서 기후형부터 실력까지 다 이제 마무리 짓고, 당연히 올 겨울방학 때는 공수원 하셔야 돼요. 공수원은 진짜 심화까지 달달달달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답지로 이제 문제 풀이도 이렇게 특강으로 열리게 될 거니까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내신 다음에 또 공수투 심화 이런 듯이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적분 1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 미적분 1을 학습해 놓고 익혀놔야지만이 공수원 심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공수원 심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간고사 어려운 부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수문 조건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미분은 사용한 풀이와 사용하지 않은 풀이 속도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심화 가르친다면은 미분 무조건 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미분한 친구들이 더 고도점 받고 1등급 받기 때문에 결국 미적분 1이 선행돼서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단원이 함수 어렵잖아요. 2차 함수 나와요. 근데 2차 함수에 접선 나오는데 그 접선 같은 경우는 미적분 1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더 이제 현란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적분 1이 만약 학습이 안 돼 있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꼭 잡아서 꼭 첫 시험이 중간고사 100점 맞을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미적분 1 강좌를 구성을 했냐? 먼저 저는 월금 6시부터 10시에 이제 강의가 깔리게 되고요. 자, 11회 개강해서 총 13회 마무리하는 강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 수업마다 누적으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복습 테스트에서 나온 이 오답 문항 같은 경우를 주로 클리닉의 숙제와 함께 다 풀게 시킵니다. 절대 오답 없도록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시키고 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지정해준 이 시간대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클리닉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 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자,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 정도입니다. 먼저 본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실전 개념 다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보다 더 자세하게 제 2배 분량으로 써놨거든요. 제가 다 썼기 때문에 싱크가 맞으면서 이 정도로 자세한 개념서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내신 기출과 모국 기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주로 선행할 때 수학 이정선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퀄리티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진짜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문항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했으므로 무조건 필요한 문항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까지 커버되는 제 실전 스킬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저는 현장 자료를 필기노트 주거든요. 필기노트.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전문항에 대한 쇼컷, 좀 쉽게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손으로 적어서 줍니다. 그래서 계산량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함수 해석적 접근을 드린다고 제가 서술을 했는데, 이게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이 수업 들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남학생들은 필기를 안 해요. 열심히 그냥 지켜봐 이러고. 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기를 매우 꼼꼼히 합니다. 진짜 꼼꼼히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예쁘게 정리를 하는데 결국 그게 머리에 안 써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필기한 거 바탕으로 가져와서 질문이에요. 이거 뭐냐고. 그래서 나중 가서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칠판에 쓸 풀이들을 미리 필기노트 줍니다. 그래서 거의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 시간 집중해라. 특히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으면 한번 놓치잖아요. 뒤에 못 따라가거든요. 그걸 방지하고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필기노트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 기본 문제 10개, 실력 10문제, 그리고 고난도 5문항까지 주로 구성이 되므로 웬만하면 100점 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고난도 문항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 점검을 제가 수시로 계속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 문항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게 미적분 1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게 평가원이 수능 내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점답률도 낮죠. 근데 객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인데 18%면 찍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문항인데 이때는, 자, 이 문제 다들 어떻게 푸는지 해설을 가져와 볼게요. 이 해설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리 가장 유명한 문제집이죠. 거기에서 제가 해설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뭐 대입하려. 대입해서
나오니까 뭐 인수 가지니까 해도 인수 가져야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개념 써서 함수 결정하고 또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fs 결정을 했고요. 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했다면은 다시 또 구성을 해서 대입해서 식을 우당탕탕 계산을 해서 확인하면은 답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자, 이 문장이 변형 문제를 안 낸 학교를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변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기본 개념만 배운 친구들이 하는 풀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거를 풀려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딱 이거 또는 이거보다 한 줄만 더 써서 이제 풀고 넘깁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핵심을 제가 찍어드리는데요. 당연히 1하고 이뤘을 때 0 되는 거 관점을 통해서 실전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이게 인수가 한 개 있으면 더 많아야 되거든요. 한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어야 되고 없으니까 한 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fs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3, 4 대입한 걸 통해서 이 g에 대한 값을 꺼냈고 이 세 개의 값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세 개의 값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 연습 이거 계속 시키거든요 제가. 그럼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고 답 내면 끝입니다. 자, 이런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풀어야지만이 변형 문제도 연습할 수 있고 이 변형 문제까지 해서 제가 풀이를 계속 채워할 수 있도록 달달달 이제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런 쇼컷 솔루션 방금 보여드렸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보스 테스트 50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 대한 해설 강의와 과제 문제에 대한 질문 해결을 한 다음에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다 아우러서 전부 다 수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을 배우게 된다면 수능까지 커버가 될 거예요. 실제로 기본적인 수능 문항까지 풀 수 있도록 4점 초반은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 내신 만점을 원한다면은 저희 미적분 강좌랑 그 이후에 있을 정규반 강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